네, 기관의 눈으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눈에서는 이창훈 공무원 CIO 이창훈 자금운용단장님 또 모셨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은 좀 강한 듯하게 보이는데요. 코스닥은 물론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창훈 자금운용단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출연 당시에는 또 우리 단장님께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큰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 뭐라는 강세론이 좀 있는 반면에 어저께 또 러시아에서 백신이 나와서 시장은 또 뭐 언택트 위주로 또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급등한 종목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헛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단장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시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그동안에 이제 너무 빨리 급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좀 일찍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의 욕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의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저금리 체제라든가 뭐 경기 회복 또 백신 이야기 뭐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보면은 여기서 뭐 대세가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변화한 건 없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정할 타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단장님. 뭐라고 나왔냐면 케이프라는 거를 네. 써서 물가 조정 무슨 PE 이래가지고요. 네. 예, 사실은 지금 물가가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지가 않으니까 네. 뭐 그런 거를 따져서 지금은 과거의 물가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단순한 실적 말고 우리가 네. 2,850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네. 하우스 뷰를 바꿔버렸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단장님 2,850이라는 게 그렇게 보수적인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네네.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다만 이제 지수의 방향성은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퍼나 어떤 밸류에이션을 네. 우리가 상대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뭐 히스토리컬 하이가 여기니까 네네. 그걸 비교했을 때는 지수가 얼마쯤 가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네네. 변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제일 큰 거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네네. 거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 하에서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좀 공격적인 지수 목표가 좀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네. 예. 그러면은 섹터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섹터별로는 투자 매력을 어디에 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큰 변화가 코로나가 이제 피크아웃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고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빅스잖아요. 네. 빅스가 거의 100 근처에 갔다가 이제 20 근처로 내려와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도 계속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네, 변동성 지수요. 빅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다. 백신도 예. 가시화되고 있고 그건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보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언택트 주식들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나스닥이고 반면에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싼 주식들, 그러니까 싸다는 게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다음에 경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팍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수가 더 간다면 흐름은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당장님께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변동성 지수도 예전으로 돌아왔고 예전은 아닌데 뭐 비슷하게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올라가기 전에 변동성 지수가 17에서 18 정도 움직이고 있었고요. 예, 지금은 한 24 정도 되는데 어쨌든 거의 다 온 거죠, 뭐 사실은. 원래 평균은 한 10 정도에서 움직였죠. 예. 그 정도로 움직였었는데 그러면은 다 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당장님께서는 지금은 사실은 언택트 관련주나 뭐 내지는 인터넷 관련주 뭐 이런 것들 뭐 아마존이나 빵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뭐 5, 6배인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 줄여야죠. 왜냐하면 시장이 되려면
그 갭을 줄이지 않으면 시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 갭을 줄여놔야 다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그 요새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화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질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어저께 하루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단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리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있었으니까 그 사실이 금값이 4%가 빠졌고 은값이 10%가 빠졌습니다. 15%. 15%가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는 사실 백신이 나왔어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게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세 가지 변수를 봤을 때 그러면은 뭐 시장은 그럼 약간 조정을 받다가 뭐 사실은 컨택트주 내지는 경기 민감주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쪽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네. 시장이 더 가려면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코로나 국면에서 정상 국면으로 가는 과정에 네. 클라이막스를 지나가고 네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더 가려면은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주도해왔던 주도주가 아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 쪽으로 옮겨가는 게 자연스러울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혹시 네. 단장님께서 나는 앞으로 한 달, 두 달 내에 요 변수는 한번 지켜보고 싶다. 이런 변수가 있으십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네네, 저는 말씀하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금, 은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뭐 금과 은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왜냐면 그래서 아마 사신 분들도 많고 네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네네. 빠져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금과 은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금을 얘기할 때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금이 1,500불일 때는 안전자산이다. 근데 금이 2,000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거든요. 금은 위험자산입니까? 이제 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 변동성이 네. 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개념은 변동성이 작은 건데 네네. 이건 변동성이 너무 커진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왜 금하고 은이 그렇게 많이 빠졌냐? 어제 금리가 올랐거든요. 네. 어제 물가지표가 미국의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면서 10년 금리가 꽤 많이 올라갔거든. 그러면은 금이나 은은 이자를 안 줘요. 네네. 근데 미국의 국채는 이자를 줍니다. 네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 생기면 경기가 회복된다면 네네. 그래서 기준금리는 안 올라가지만 일드 커브가 스티프해지면서 네네.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면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내가 보면 개인이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네네. 사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이기 때문에 네네.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들이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저께 그 미국 국채 수익률도 좀 올랐고요. 어쨌든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뭐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 금리가 좀 올랐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성장주에 대한 그 어페타이트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나스닥이나 이런 성장주는 금리에 사실 되게 민감해요. 네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 국면에서는 유리하고 네.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가치주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나스닥의 조정이 합리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 화학주 좀 살까요? 화학주요? 단장님? 네. 저는 아니 자꾸만 종목을 제가 여쭤보려고 저는 합니다. 뭐 사실은. 제가 종목에 대해서 노코멘트고요.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경기와 관련돼 네네. 있으면 뭐 철강, 화학, 네네. 뭐 반도체, 네네. 뭐 자동차 네.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런 것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싼 것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만 재료가 생기면 현대차가 대표적인데요. 네. 물론 현대차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단장님. 그래요?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한 2, 3주 전에 나왔을 네. 때 한번 현대차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될 거라고 물어서 될 거다. 네네네. 근데 지금 많이 됐는데요. 네.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뭐냐면 뭐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뭐 최근 SK 이노베이션도 네네. 그렇고 적자를 내는 회사지만 네.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네네. 확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싸요. 네.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 네네. 근데 이제 현대차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현대차를 그냥 가솔린 자동차를 만드는 네네. 그런 회사를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거 회사냐? 아닌 거죠. 아닌 네. 건데 현대차를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쳐다보면 싼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수소차를 만들어 보지도 않은 니콜라 같은 주식들이 팡팡 튀어 올라가니까 그런 맥락에서 현대차를 바라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 단장님 모시고 말씀 잘 나눴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말씀도 다시 한번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은 이제는 언택트주보다는 조금 경기 민감주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쳐다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2주 후에 또 모셔서 투자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